만천평을 둘이 짓거든요. 하나 반 짓죠. 저 하나하고 마누라 절반.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머지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꼭 필요할 때는 뭐 다량으로 뭐 수확을 할지 이럴 때는 이제 인부를 하는데 차라리 인부를 안 사고 묵히면 묵겠지 그런 비용도 잘 안 드립니다. 그럼 자연 농법이 되잖아요. 그 만천평이 전부 지금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요.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그 살충, 살균, 영양제 한마디로 그 농약사를 갈 일이 없다는 것은 만천평에서 50만 원도 안 들이고 1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웃기는 농사라고 합니다. 비료 작년에 요소 5푸대, 복합비료 5푸대.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도 농사 짓는데 아예 밭에는 논에는 비료를 안 주고 키웠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는 요소 5푸대, 복합비료 5푸대를 하다가 사용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생물 배양하는 데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어지간하면 이 화학비료를 구입하는데 약장을 하잖아요. 외상거래, 농협에다가. 저는 화학비료도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학비료는 현금을 줘야 산다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 비료를 사면서. 그런 걸 제가 좀 무지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영양제, 살균제 이것을 전부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화학비료, 화학 농약을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농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년에 뭐 보니까 뭐 왔죠? 별별고? 멸구가 와가지고 내일 별 빈다 가는데 오늘 약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일 빈다 가는데. 그건 국간에서도 먹는다는 것이 멸구인데 근데 그 넓은 뜰에 저희 집 것만 멸구 많았어요. 눈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수확할 때까지. 여기는 밭농사가 7,000평이 많아서 논농사 지어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냥 물구나 한 번씩 봐주고 들어오고 작년에도 논둑을 한 번밖에 지키기를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라 하죠. 농사를 이렇게 지면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논둑 안 깎아요. 벼하고 논둑에 있는 풀하고 같이 자라라고 일부러 안 자릅니다. 안 자르고 지금도 논둑을 안 태워요. 남들은 정월 대보름 날 태워야 한다고 태우고 산까지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 태우냐면 4월 다음 달 이제 비 그치고 좀 마르면 그때 태우면 지금 풀이 이만큼 자랐어요. 그 풀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볏짚을 다 팔아먹어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친환경을 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값이 한마디당 그 국루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게 또 소 도시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팔아요. 파는데 변호사 치면서 한 3번 주더라고요. 약이란다고 화학비료를. 처음에 저는 이제 일반 농법을 모르니까 주위에 보니까 써레기를 하고 나서 비료 주더라고요. 그러니 심어놓고 한 20일 있으니까 한 번 주고 뭐 이삭걸음 한다고 또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6월 말 7월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다 보였어요. 이 벼 안에가 훤하게 보이니까 동네 노인분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럼 저렇게 하고 농사가 된다냐? 그런데 7월 말 8월 되니까 그분들 것을 막 진짜 좋아요. 막 눈이 시원해가지고 막 완전히 벼농사가 아니고 볏집농사지 볏집농사. 볏집이 좋게 자라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우거지면서 하니까 저는 병충해라는 것이 없이 농약 한 방울도 안 주고 규산만 조금 들어갔어요. 16만 원어치 규산 20마디. 그게 논농사에 들어간 비용 전부입니다. 농약 한 방울 안 주고. 규산질? 예, 그 다음에 준 것이 이제 막걸리. 막걸리 그냥 물고에다가 통막걸리 그냥 조금 약하게 해갖고 틀어놓으면 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타고 가니까. 그것밖에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완전히 절감됐고요. 아까 뭐 창고 정리도 비용 절감은 저는 창고가 있긴 있지만
공간 작동과제가 다 있어요, 창고에. 다 찾았어요. 올해는 창고에 자재별 예를서 뭐 트랙터용, 뭐 발리기용,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박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딱딱 마련해가지고 한눈에 저는 그렇게 늘어져 있어도 찾기 다 찾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쓰고 어디다 놓는지 압니다. 아는데 집사람이 한번 지나가는 날이면 잊어버려요. 여기다만 다 써보니까. 저는 정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이런 말 해놓으니까 제가 분명히 지나면 이것은 도라이바는 분명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항상 지나다 보면 저쪽에 가 있는 거는 또 갔다 다시 와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재고 파악하고 기계별로 그리고 이제 사용처별로 해서 공간을 나가서 창고 정리를 해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시간 관리하고 또 일종의 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또 찾으러 막 다니다 보면 승진을 하고 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런 거 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꼭 창고 정리를 할 거고요. 품질 향상 부분에서는 현재는 지금 농약 5년차입니다. 올해 6년차 농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유기 인증으로 더 한 단계 높은 인증을 좀 향상시킬 거고요. 포장재 부분에서는 지금 포장재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다른 저는 20kg부터 있거든요. 40kg짜리는 진작부터 없었고 20kg, 10kg, 5kg, 1kg 단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세분화할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포장재도 품질 향상에 도움이 정말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헷갈림이라서 20kg 사가는 거리들은 거의 없습니다. 10kg, 5kg. 대신 그분들이 자주 찾죠. 왜냐하면 품질 향상 그분들도 쌀 사다가 놓고 오래 보관하면 뭐 벌레 생기고 이래서 큰 걸 안 찾잖아요. 이게 조금씩 해서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꿀 거고요. 저는 이제 품질 향상에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 농산물을 딱 준비해 놓으면 저는 100% 택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창고 분위기 모아놓잖아요.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 중, 하 이렇게 나누죠. 이건 최고 좋은 거, 이건 중간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품은 2만 원, 중품은 15,000원, 하품은 10,000원. 대부분 이렇게 했죠. 예. 저는 근데 인터넷 판매에서는 상품만 팔아요. 중품, 하품은 안 팝니다. 아예 중품, 하품 가격도 없고요. 중품, 하품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양파 한 망에 2만 원 그렇잖아요. 그게 다 팔릴 때까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양파를 6톤을 수확했다 하면 분명히 300kg는 상품, 400kg 중품, 300kg 하품일 거예요. 근데 쭉 팝니다. 팔면 300kg가 다 떨어지면 이제 중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택배할 때 가장 좋은 것만 골라왔어요. 1등으로 보는 사람은 최고 좋은 거를 먹는 겁니다. 내 눈에 봤을 때 최고 좋은 거. 그러면 고객들도 봤을 때 최고 좋은 걸 먹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자꾸 이제 나쁜 것이 나오는데 제 눈에는 최고 좋은 것만 보여요. 제일 좋은 거. 여기가 중품이 있지만은 제 눈에는 최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중품 한품 있어도.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품이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종료를 시킵니다. 한 70%가 판매가 되면 30%는 안 팔아요. 있어도. 그러면 이제 그 최초에 이제 먹던 사람이 떨어져야 돼. 그 추가 주문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집 거 참 맛있더라. 그러면 또 재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30%가 있는데. 막 썩어 나가려고 하는데 없다고 해요. 집사람은 가슴이 썩겠죠. 그래서 저는 버팁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머리를 긁으면서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곳이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 집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조금 남기는 거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근데 그분은 그 상품 먹었던 그 맛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좀 안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좋은 게 가격 좀 싸겠네요. 이런 말 안 씁니다.
개 중에는 있어요, 있기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깎아줘요. 그러지만 그 말을 안 해요. 대신 그분이 그럼 그거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러고 그거라도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중통이 가도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어요. 왜 맛있으니까. 그거 떨어져 이제 또 주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더 줄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품이 나오잖아요. 300kg가. 이건 이제 머리를 팝니다. 머리를. 이걸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호미를 찍었다든가 아니면 예. 그럼 뭐가 들어가? 가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공. 예. 가공은 이제 웬만큼 되면 가공은 다 들어가고요. 가공도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러잖아요. 양파즙. 예.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100명이면 99명은. 저는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양파를 말려볼까? 어허. 말려도 봐요. 떨어가지고 건조기에다가 잘 말라요. 마르면. 이거 효소랑 담아볼까? 법을 걸려요. 그래서 상품이 막 떨어질 쯤 되면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쯤 여름이라 별로 이제 이것은 막 썩어 나가려고 하지 이제 그럼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더라도 미리 이제 이거 상품 팔면서 공지를 합니다. 작년에 양파 효소 각종 효소가 엄청 떴어요. 그쵸. 좋다고 그러니까 시내 성분이나 뭐 그런 데서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걸 효소로 만들자 했는데 만들어서 팔면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재료로. 양파 그 효소를 만들 사람을 모집을 한 거예요. 공동으로. 우리 집에 양파 재료는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양파 상품 2만 원 하겠죠? 이거 20kg에 2만 원입니다. 저는 하품인데 이거 만 원이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도 작은 거나 큰 거나 이게 크기만 틀리지 똑같다는 거죠. 내가 양파 20kg를 댈 테니까 거기에다가 설탕, 물기값, 배송비, 그다음에 PT병 이런 거 가격을 다 해가지고 양파 효소 10병 나올 분량이면 20kg가 들어가는데 20kg 가격을 적정한 거 매기는 거예요. 거기다 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내가 해니까. 예. 그렇게 공동으로 담아주면 이걸 3개월 수습시켜서 제가 10월달에 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요 한품 300kg 그냥 다 나가요. 그쵸. 2만 원에. 아까 한품 2만 원이겠죠? 예. 요거 2만 원에다가 올해 작년에는 또 배운 게 뭐냐면 유기농 설탕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25kg에 7만 원이 넘습니다. 25kg. 우리 일반 설탕 가격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15,000원, 18,000원을 줘야 돼. 15kg에. 일반 설탕도. 그 가격을 받은 거예요. 일반 설탕으로 담을 사람들이 선택권을 다 주는 겁니다. 일반 설탕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기농 설탕 많은 사람. 그래서 저는 유기농 설탕이 얼마 안 나가겠지. 작년에 설탕값이 500만 원 넘겨졌어요. 설탕값만. 유기농 설탕이 90%예요. 90%. 100명이 시청했는데 8명만 일반 설탕으로 만들어주라는 사람이에요. 전부 유기농 설탕. 그만큼 몸을 생각하는 사람도 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품질 향상에 내가 품질 향상시키라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품이지만 이걸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또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는 거죠. 처음에는 직접 와서 담으라겠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농장에 와서 직접 이것을 썰어서 내가 통과해 줄 테니까 통에다 담아라 이건데 혹시 너무 멀어서 우리 동네에 못 오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내가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당신 이름 써주고 나중에 짜서 보내줄 거야. 짜서 두 번째 짜서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혹시 바빠서 못 오면 내가 짜서 보내주겠다. 건망을 피해가는 거죠. 만들어 팔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다 제공해 준 거예요. 말린 거 이 국 같은 데 넣으면 좋아요. 양파가 안 나올 때. 또 중요한 것은 같은 농산물이라도 남들과 같이 하는 거 거의 안 씁니다. 작년에는 양파 빨간 양파만 했어요. 일반 양파는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품질 향상도 좋지만